네, 안녕하십니까.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과서는 교학사 1교과서, 교학사 남 1교과서. 자, 대단원, 첫 번째 대단원의 첫 번째 소단원,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열심히 공부하려는 마음가짐. 준비된 마음가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삼색 볼펜, 그리고 세 번째는 형광펜이 필요합니다. 그 세 가지 준비물을 준비를 하신 후에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수업 중에 궁금한 게 발생할 수 있죠. 물론 공부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선생님께 직접 질문해 주시면 선생님이 최대한 성실하게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교재 10쪽 10페이지 가문단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개합니다는 소개하는 말하기예요. 자신이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글을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문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 사진을 봐주시겠습니까? 자, 먼저 물었죠. 저는 이 작고 소박한 들꽃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제 관심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관심 대상, 소개 대상이 뭐죠? 들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이 뭐 하는 거죠? 소개하고자 하는 대상을 제시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사진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면서 소개 대상을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배경음악이 깔리면서요. 배경음악을 이제 까는데 어떤 배경음악이 어울릴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한 할머니가 두 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큰 손녀는 얼굴은 예뻤으나 마음씨가 좋지 않았고 작은 손녀는 마음씨는 고왔으나 얼굴이 못생겼습니다. 이들은 성장하여 큰 손녀는 가까운 마을 부잣집으로, 작은 손녀는 산 너머 먼 마을에 가난한 집으로 시집갔습니다. 큰 손녀는 마지못해 할머니를 모셔갔습니다. 그러나 큰 손녀는 말뿐이고 잘 돌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굶주리고 서러운 나머지 작은 손녀를 찾아 산 너머 마을로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산길을 가다가 기진맥진하여 작은 손녀의 집을 눈앞에 두고 길가에 쓰러져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 돌아가셨네요. 뒤늦게 이 소식을 들은 작은 손녀가 달려와 할머니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슬퍼하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뒷동산의 양지 바른 곳에 고이 모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넋이 꽃이 되어 산골짜기에 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꽃을 할미꽃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할미꽃 전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소주제 할미꽃의 전설의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할미꽃 전설을 소개해서 흥미를 유발하고 있고요. 배경음악을 통해서 어떤 분위기, 슬픈 분위기인 애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보죠. 어때요? 참 슬프죠?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하고 있어요? 지금 질문의 형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어렸을 적에 들었던 할미꽃에 얽힌 전설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들꽃들이 모두 이런 슬프고 아름다운,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11쪽입니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들꽃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들꽃이 아름다움에 푹 빠져버렸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버지와 함께 산에 오르곤 합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서는 들꽃의 이름과 전설을 들려주십니다. 들꽃을 볼 때마다 아버지께 여쭤보기도 하고 책에서 찾아보기도 했더니 지금은 저도 들꽃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들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또 질문했죠? 그냥 들꽃, 풀꽃, 이름 모를 꽃이라고 부르진 않았나요?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 자그마한 꽃들에도 저마다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멀리서 봤을 때에는 그냥 중학생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서 한 명 한 명 자세히 보면 저마다의 이름과 개성이 있단 말이죠. 들꽃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름을 붙이는데 그중 하나가 계절에 따라
붙이는 경우입니다.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뭐라고요? 계절에 따라 붙인다. 자, 이거 잘 필기해놔야 되겠죠?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입니다.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 1번 계절에 따라 붙인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죠. 제비꽃은 제비가 돌아올 때 핀다고 하고, 봄까치꽃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까치처럼 봄 소식을 알려준다고 해서 붙인 이름입니다. 자, 지금 뭐에 대한 예를 들었죠? 제비꽃과 봄까치꽃은 뭐에 대한 계절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것에 대한 예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꽃 이름만 들어도 생김새를 떠올릴 수 있는 들꽃도 있습니다. 자, 생김새 나왔죠?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 2번입니다.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 2번. 자, 생김새를 따라 이름을 붙인다. 은방울꽃. 은방울꽃은 긴 줄기에 앙증맞은 하얀 꽃이 마치 은방울로 매달아 놓은 것처럼 생겼습니다. 생김새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쓴 게 은방울꽃. 제가 처음에 소개했던 할미꽃, 이 할미꽃도 뭐라는 거죠? 생김새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붙였다. 꽃대가 꼬부라져 있는 모양이 꼬부랑 할머니를 떠올리게 하죠. 게다가 꽃이 지고 나면 씨앗이 흰털로 덮이는데 그 모양이 마치 할머니의 흰머리처럼 보인답니다. 가난한 집 며느리가 밥풀을 입에 붙이고 서러워하다가 꽃이 되었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꽃 며느리 밥풀은 정말 분홍색 꽃 한가운데 밥풀 같은 하얀 무늬 2개를 발견할 수 있답니다. 이것도 생김새를 바탕으로 해서 이름을 지은 것에 예가 되는 꽃이다. 자, 그래서 들꽃에 관심을 갖게 된 사연이 이 부분의 소주제가 되죠. 이유와 다양한 들꽃을 소개했습니다. 5가지 소개했죠. 제비꽃, 봄까치꽃, 그리고 은방울꽃, 할미꽃, 꽃, 며느리 밥풀꽃, 이렇게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소개하는 대상을 표현한다. 어떤 표현을 했죠? 묘사라는 거죠. 그림을 그리듯이. 들꽃의 모양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입니다. 그림 묘자 사용해서 그림을 그리듯이 생생하게 표현하는 건 묘사다. 그리고 질문과 대답 형식을 사용했다는 거죠. 청중의 흥미를 끌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발표 내용에 집중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자, 끝부분 가보죠. 어때요? 지금까지 자꾸 보잘것 없어서 관심조차 갖지 않았던 꽃들이 이제 정겹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 이거 뭐 했어요? 질문의 형식. 일치했죠. 질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 지금부터라도 우리 산과 들에 피어나는 들꽃들을 그냥 꽃 야생화라고 부르지 말고 본래 이름을 불러주세요. 자, 이 부분이 뭡니까? 글쓴이의 당부가 되겠죠. 날씨가 좀 더 따뜻해지면 여러분과 함께 학교 주변에 어떤 들꽃이 피었나 보러 나가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관심사인 들꽃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들꽃이 본래 이름을 불러줄 것을 당부하면서 들꽃에 대한 소개를 마쳤다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될 게 뭐가 있죠? 소개하는 말하기니까 소개하는 대상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잘 기억해 둬야 되고요. 질문과 대답의 형식을 사용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듯이 묘사의 방법을 사용했다. 음악을 사용했다. 그리고 사진을 사용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들꽃에 이름을 붙이는 방식 2가지가 있었습니다. 계절에 따라 그리고 생김새에 따라 이름을 붙이는 방식이 있다는 거 2가지 기억해 두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꼭 복습해야 되겠죠. 궁금한 부분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교재에 메모를 해두셨다가 꼭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뒤에 보면 스스로 학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학습.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시험 대비 교재에 보면 이것만은 꼭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 대비 교재에 보면요. 각 소단원별로 이것만은 꼭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은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도 좀 풀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 복습하시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